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지금이 아니면 언제 주목하겠습니까?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전 세계 1위 리튬 광산 기업이죠. 강북 리튬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가의 하락폭이 매우 가팔라요. 현재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8분의 1 토막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020년 코로나 때, 코로나 당시의 주가만큼 내려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때와 이때, 네, 이 당시보다도 오히려 더 내려와 있죠. 2020년대 코로나와 그리고 지금의 강북 리튬의 체력은 전혀 다른 기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캐파 증설과 혹은 지금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주가 하락은 저는 꽤나 가파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영상을 통해서도 공개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중국 증시에서 굉장히 큰 기회를 보고 있어요. 2020년대 코로나 당시에 전 세계에 있었던 증시의 기회, 주식 투자의 기회가 발생했던 것처럼 중국 증시도 현재로서는 그 못지않은 기회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성 대비해서, 매출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 대비해서 주가의 하락폭이 너무나도 과도하기 때문에 물론 홍콩 증시와 중국 증시 역행 파생 상품들이 상당히 많죠.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ELS로 인해서 10조 원 정도, 10조 원 이상의 자금이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매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건 맞아요. 다만 이런 매물들이 터져 나가면서 쇼커버링까지 이어질 경우 사실 그 반대, 그러니까 매물이 오히려 매수 세력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만큼 저는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고, 실제로 최근 들어서 중국 비중을 좀 빠르게 늘리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4종목에 투자하고 있죠. 총 4종목에 투자하고 있고 종목 전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 리튬도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관심 기업 중에 하나인 것은 맞고요. 강북 리튬은 아직은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기회로 보느냐? 일단 주가 하락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주가가 2020년 3월, 그러니까 코로나 당시보다 더 하락했다고 해서 단순하게 싸다, 그래서 주식,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 대비, 그리고 성장성이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손실을 볼 수 있는 폭과 수익을 낼 수 있는 폭과의 그런 관계에서 어디가 더 클 것이냐, 저는 압도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우리 멤버분들이 좀 계좌 인증을 좀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이분은 LS 그리고 오스코텍 이렇게 계좌 인증해 주셨고, LS는 뭐 31% 정도, 오스코텍은 19% 정도 수익을 내고 계시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이제 수익 인증해 주셨습니다. 비트코인 109%, 리튬 아니죠. 리플 8.91% 역시 수익 인증해 주셨고, 이분은 비트코인 155%, 155%의 수익 인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218%, 218%의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이제 매수매도 할 때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모든 내역들을 다 말씀드리면서 하고 있죠. 겨우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가 투자하고 있는 내역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2월 21일에 비트코인 추가 매수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수익률은 상당히 낮아졌지만 수익금이 월등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2월 21일에 비트코인 추가 매수까지 하면서 비트코인도 비중이 꽤나 커졌습니다.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좀 늘렸기 때문에 수익률뿐만 아니라 비중 자체가 워낙 커지면서 계좌에 주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갈수록 좀 커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최근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다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일단 필승 사단 멤버 가입을 현재 할 수 있어요. 필승 사단 5기 멤버, 5기 멤버를 모집 중이고, 5기 멤버는 딱 5명만 모집하고 마감 지을 겁니다. 저는 소수 정예로만 가기 때문에 딱 5명만 모집하고 마감 지을 생각입니다. 자, 다시 그럼 돌아와서 그럼 강북 리튬에 대한 펀더멘털과 성장성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일단 압도적인 세계 1위 기업이에요. 세계 대략 한 25% 정도, 점유율이 25% 정도 차지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도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따라서 증시가 하락하다 보니까 개별 주식도 별다를 수가 없죠. 당연하게 똑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고, 그에 반해서 배당률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잘 주고 있습니다. 일단 강북 리튬이 세계 1위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좀 잘못 알고 있죠. 엘버말을 리튬 광산에서 세계 1위 기업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가총액도 강북 리튬보다 훨씬 더 커요. 엘버말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현재 18조,
18조 9,800억 정도, 그러니까 약 19조 원 정도 되겠죠. 강목 리튬은 11조 정도 됩니다. 대략 한 8조 정도가 앨범안에 더 많은데, 일단 앨범안은 현재 적자를 내고 있어요. 앨범안은 적자를 내고 있고, 강목 리튬은 꾸준하게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앨범안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19조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가치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가치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가치를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강목 리튬은 현재 이제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대략 PER이 5 내외, PER이 5 내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엄청나게 하락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당시에 보통 PER이 이제 강목 리튬이 30에서 40 사이였고요. 그리고 앨범알, 리벤트 이런 이제 서방 쪽 리튬 광산의 PER이 50에서 60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앨범알은 적자 전환했고요. 강목 리튬은 이게 5까지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주가가 하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런 영향이 없지는 않아요. 다만 가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빠르게 하락하고 훨씬 더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PER이 오히려 훨씬 더 크게 하락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실적이 올라와 준다면,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뛴다거나 혹은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커질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 BYD라던가 리오토, 샤오펑, 니오 이런 기업들의 샤오미도 얼마 전에 진출했죠. 화웨이도 진출할 거고요. 이런 기업들의 그런 시장 장악 능력이 가면 갈수록 커질수록 중국의 배터리 양극재, 응급제 기업들, 그리고 중국의 리튬 기업들이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기업들의 이제 전 세계로 진출하고 있고 현재까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유의미한 성장세가 나올 경우,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좀 거칠 경우에는 중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강목 리튬과 같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PER이 5 내외인데 여기서 실적이 더 올라갈 경우 PER이 3, 2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회인 것은 맞죠. 특히나 전기차 시장이 최근 들어서 성장률이 좀 꺾이고 있는 것은 확인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성장성 자체가 꺾인 건 아니에요. 여전히 전기차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비중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특히나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역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대로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리튬이라던가 혹은 양극재, 응급재, 배터리 같은 경우도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이 아니면 대체 언제 주목하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익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상당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바이오 한 종목, 그리고 반도체 한 종목,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레버리지 ETF 두 종목으로 이제 비중을 채워서 현재로서는 좋은 수익을 내고 있지만, 배터리 쪽도 만약에 보게 된다면, 그리고 최근에 실제로 BYD라던가 리오토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브랜드가 이제 일취월장을 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배터리 기업들에게도 이제 좀 수혜가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좀 쏠리면 쏠릴수록 지금 받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적인 그런 소외 정도는 걷어낼 수가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목 리튬은 다른 이제 리튬 광산들처럼 리튬만 채굴 하는 게 아니에요. 강목 리튬은 리튬뿐만 아니라 이제 리사이클, 그러니까 폐배터리 영역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리튬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이제 재투자를 할 때 리사이클 쪽에서도 작지 않은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인 것이고, 특히 최근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배터리 규제 혹은 중국의 배터리 양극재 소재 규제가 점진적으로 약해지고 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기차를 키우면 키울수록 가격 경쟁력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텔레그램방에도 제가 이런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BYD의 제품이 한국에도 올해 내에 진출할 겁니다. 올해 내에 한국에서도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이제 현대차와 이제 비슷한 아이오닉 9, 이런 아이오닉 6 이런 브랜드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BYD의 제품이 30% 이상 저렴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능이 더 뛰어난데 가격이 30% 이상 저렴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수준은 보조금을 몇 천만 원 정도 주지 않는 이상은 사실 좀 이기기가 힘든 그런 가격 경쟁력 차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한국도 그럴지언정, 현대차도 그럴지언정, 미국의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은 아예 상대가 안 되는 수준까지 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보조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그런
가격 경쟁력을 이길 수 없는 시기가 현재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도 중국의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중국의 리튬 관련된 기업들의 그런 해외 진출이 갈수록 활발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막았었는데 보조금이 과거와 같이 몇 천만 원씩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금에 대한 문제도 그런 것이고 특히 고금리로 인해서 정부 재정에 대한 압박감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산 제품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주가 하락, 지금 정도의 성장성이라면 결국 지금이 아니면 좀 언제 보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LFP 관련된 LFP가 이제 인산철 배터리죠. 이 LFP 배터리가 상당히 좀 약진을 하고 있는데 이 LFP에 쓰이는 리튬이 탄산 리튬이에요. 탄산 리튬.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이 아니라는 거죠. 사산 리튬은 당연히 중국 기업들이 강점을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LFP 자체가 중국산 배터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탄산 LFP에 들어가는 탄산 리튬을 중국산 천체 리튬이라던가 혹은 강목 리튬 같이 중국의 이제 리튬 광산 기업들이 생산하기에는 안성맞춤이라는 것이고 이쪽에 대한 경쟁력 역시나 다른 기업들과는 차원이 다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LFP 배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활발하게 하면 할수록 테슬라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를 받아들였죠. 이미 자동차의 대략 한 30% 이상, 40% 가까이 LFP 배터리가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다른 이제 광산 기업들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오해가 우려 같은 것들이 상당히 쌓였었고 그리고 실제로 견제를 받았던 부분은 상당히 많았는데 가면 갈수록 오히려 유리해지는 국면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저평가받고 있는 부분들이 해소만 되더라도 지금 정도의 주가보다는 최소 2배 이상의 주가는 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성장성까지 받쳐주게 될 경우에는 그 이상의 주가가 형성될 수 있다. 여기서 주가가 2배 이상 올라도 PR이 10이에요. 10. 다른 이제 광산 기업들, 다른 리튬 관련된 기업들, 양극재 기업들이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보다도 오히려 낮은 PR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2배가 올라도 10이라는 것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무리가 없는 그런 수준까지 하락한 것은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목 리튬에 대한 분석이었고 중국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내 종목에 현재 투자하고 있고 비중을 꽤나 실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내 종목 모두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강목 리튬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